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눈이 7cm까지 쌓인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만큼이나 정말 우리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만 여기에 디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금이 찐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도망칠 타이밍인지 한번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2.6%가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또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투자 시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채권 수익률의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 속에서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급등 신호를 포착해 보시면서 지금 장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6% 빠지긴 했지만 어제 이제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조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이제 박스권 안에 안착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비트 거래 대금 제일 적은 거는 지금 9억 4천밖에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약간 투자 시장이 약간 위축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이제 금융 시장이 조금 투자가 위축되면서 약간 1월 효과를 못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채권에 몰린 돈들 다시 채권이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투자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돈과 시간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투자할 때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투더 골드문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업비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여서 스캘핑을 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제는 사서 좀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 장입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악재라고 한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월달 촉매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이제 더 짜증나고 더 불안하고 힘든 게 뭐냐면 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꼭 뉴스에서는 더 안 좋은 이슈들만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홍보 규제를 한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는 홍보를 할 수 없고 광고를 규제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막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분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거기서 손절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홍보 규제를 한다라고 나왔냐면 싱가포르, 영국,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암호화폐를 상당히 좋아하는 친화적인 국가로 상당히 유명한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암호화폐 기업들 또 일본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사태가 많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하고 또 상당히 앞으로의 혁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나라로 유명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홍보를 규제한다라고 나오면서 더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사실상 그 홍보 규제 이 말만 듣고 본다면 상당히 안 좋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큰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가 금지되어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예전에도 한국에도 그런 코인 사태가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BJ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코인을 홍보시키고 그 홍보 안에서 코인 투자금이 들어오면 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마케팅을 일반 대중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회사의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게 적당한 규제를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아예 규제를 홍보를 못하게 입법 추진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좀 강하게 사람들이 좀 불안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사실은 이 규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거냐면 홍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기타 금융기관처럼 똑같이 보고를 할 수 있게 보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검토를 받고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코인이 안 좋았다는 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코인을 발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인이 내려갈 때 코인에 대한 홍보 규제를 한다. 악재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규제를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그
팬층이 암호화폐를 사게끔 유도하는 광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홍보를 할 때는 금융당국에 이런 코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0일 전에 홍보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요. 그 금융당국에서는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더욱더 안정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불법적인 코인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제재 없이 무조건 홍보만 하다가 가지고 도망가는 사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체크하고 홍보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기로 인해서 이런 흔들리는 그런 사태들은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방금 전에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6%가 하락을 하면서 그 하락을 한 이유,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스닥 시장이 장이 마감되고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지만 아직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을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또 투자 시장, 미국의 기술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시장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작용돼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나스닥이 끝난 뒤에 추가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 나스닥 장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은 비트코인밖에 없고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악화에 대한 해지 수단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나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적인 그리고 상당히 좀 무서운 기사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흔들려서 코인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손절을 쳤는데 내가 손절치니까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실수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규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나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좀 호재로 시장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이제 NFT 시장에 관련된 이제 악재입니다. NFT 이제 마켓 거래소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시라고. 오픈시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우리 실타래 관련해서 이제 카드도 이제 업로드 되어 있고요. 자기의 이제 셀카를 NFT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술 작품 등을 이제 뭐 NFT화 시켜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시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굉장히 핫하면서 이제 1월달 거래액이 36억 이제 5천만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월이 18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인데 지금 약 4조 3,430억 원의 규모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새해 들어서 정말 NFT 시장 모든 기업이 다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침체된 반면 이제 NFT 시장 굉장히 핫하다는 걸 이제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지루한 유인원의 요트 클럽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가격이 인상 많이 되면서 지금 거래 금액이 이제 증가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오픈시는 또 추가적으로 지난 6일 시리즈 C 투자 라운딩 펀딩을 통해서 약 3억 달러 3,60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또 유치를 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오픈시의 뭐 가치는 약 한 15조 9천억 원, 약 16조 가량의 이제 마켓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패러다임과 코투가 약간 좀 주도를 했으면서 이런 투자는 이제 기존 투자자들 외에도 이제 조금 공개되지 않게 약간 사무 쪽으로 이제 또 추가 투자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NFT 시장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왜 악재냐라고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최근에 원숭이 캐릭터 NFT를 샀습니다. 근데 원숭이 NFT 캐릭터를 샀는데 이 NFT 캐릭터 우리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알고 있는 이 NFT 캐릭터가 기존에
기존 NFT 캐릭터를 이제 카피한 짝퉁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게 조금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암호화폐 NFT 작품을 구매한 A씨는 이제 A씨가 아까 구매한 작품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지루한 유인원의 요트클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지루한 유인원의 요트클럽이라는 이 작품 원작 NFT를 이제 짝퉁으로 복사한 NFT를 이 A씨가 구매를 하게 된 건데요. 이 NFT 또한 이제 오픈시 마켓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NFT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NFT 원소유자인 이제 원소유자 지루한 유인의 요트클럽 원소유자가 여기에 있어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픈시 쪽은 지금 판매자를 그냥 퇴출시킨 상태고요. 그 짝퉁 NFT는 지금 소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A씨는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 소각 이슈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이나 환불 등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기 NFT 오픈시의 그 이제 계약 조건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것들 오픈시는 우리는 중개만 할 뿐 이런 적법성, 진본성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적법성, 진본성을 너네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이제 계약 불공정한 약관이 이렇게 있지만 이 불공정한 약관 이제 우선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런 약관까지 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약관 잘 해석도 못하고 아무래도 약관이다 보니까 조금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뭐 어렵고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인 이제 효력을 지니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공지를 했고 너는 거기에 약관에 동의했다. 이렇게 진위 여부는 너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옥션, 기존 뭐 미술품을 파는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 진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이제 옥션 그 거래소 측에서 먼저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다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추가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NFT 마켓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진위 여부, 적법성 여부를 다 기존 투자자들한테 다 넘기고 있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권 이슈가 불거졌을 때 거래소 측은 기존 원래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중섭 그리고 김한기 그리고 박수근 작가의 이제 작품을 이제 NFT화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도 저작권 이슈가 불거져서 우리나라 거래소 측은 이 작품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무효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기 싫은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NFT 마켓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 지금 NFT의 작품의 짝퉁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정말 짝퉁이 없고 우리가 진품이라는 거기에 있어서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가치를 우리가 매기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정말 진품 짝퉁은 일단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짝퉁의 판별에 있어서 우리 거래소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조금 검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마련되지 않아야 또 앞으로 더 NFT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커지고 있는 NFT 시장만큼 이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NFT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유일성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짝퉁 문제가 불거진다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상당히 좋은 호재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라는 게임사를 인수했다라는 뉴스를 우리 투자자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호재로 작용이 될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를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암호화폐가 상승했던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 텐센트 그룹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테슬라 자 이런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을 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역시 암호화폐를 차곡차곡 모아오면서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이 MS사도 상당히 큰 회사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인데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벡트거래 플랫폼의 초기 파트너사입니다. 자, 벡트거래 플랫폼 예전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되는 엄청난 진짜 너무나도 큰 뉴스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 벡트거래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뉴욕 증권거래소 이러한 곳들이 모여서 만든 거래 플랫폼입니다. 자, 이 플랫폼 안에서 현물 인수도 방식을 사용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또 끌기도 했었는데 현물 인수도 방식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한 무엇인가를 구매하려면 비트코인을 현실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맞는 선물 또 새로운 상품들을 구매해서 그 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투자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벡트거래 플랫폼에서 기업들 중에 최초로 현물 인수도 방식을 만들면서 이제는 벡트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첫 번째 파트너사였습니다. 자,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을 들여서 바로 그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리고 디아블로라든지 여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출시했던 회사로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자,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사 이래 가장 큰 돈을 들여서 블리자드를 인수했어요. 왜 인수를 했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더욱더 뛰어들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죠.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했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해지 수단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 코인들이 뜨면서 엄청난 인기가 폭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상당히 이제는 현실적인 세상이 아닌 가상 속의 세상을 더욱더 중요히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 메타버스와 게임사가 만나면 정말 너무나도 재밌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었던 이제 뭐 안경만 쓰면 내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휘두르고 같이 게임을 하고 이러한 게임이 이제 실현화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젠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이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코인도 상당히 급등했던 적도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는 기업들의 코인 진출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T 관련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지금 현실 속에 존재하지도 않은 NFT와 메타버스 그 안에서 땅을 사고 그 안에서 캐릭터 옷을 사고 이러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정말 기성세대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점점 시대는 그렇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품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NFT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도 밝혀지고 있어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요. 2월 1일입니다. 슈퍼구찌 NFT를 만들어서 에어드랍을 시켜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벤츠도 마찬가지죠. G바겐 G클래스 기반의 NFT를 출시해서 음악, 패션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 안에서 G클래스의 뭐 성능, G클래스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NFT를 발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제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할까 말까. 비트코인은 영원에 수렴한다. 블록체인은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님이 방금 전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시간과 돈을 따진다면 시간에 투자해야 될 때가 맞다. 지금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기업들은 발전을 시키고 있고 코인과 블록체인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2022년이 시작된 지 1월도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중에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2021년도에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잠깐 요 시장에서 재미없다고 투자자분들 코인은 끝이다. 코인은 정말 망할 것 같다. 영원에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진부하고 이제 지쳤다라는 거죠. 2017년
2018년, 2019년 이미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코인은 8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러한 호재 뉴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들,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이젠 넘어가서 각국 정부에서도 규제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코인은 정말 너무나도 큰 시장,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핫했던 이 MS와 블리자드의 인수합병 소식이 어떻게 또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 구찌나 벤츠처럼 유명한 패션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에서 NFT를 발행한다는 점도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호재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이제 지네시스 글로벌 이제 트레이딩의 이제 노엘 에치슨 이제 시장 인사이트 총괄은 지금 현재 비유동 비트코인 주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지갑의 개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 비유동 주소는 이제 입금되는 코인의 약 25% 미만을 약간 소비하는 그런 지갑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최근에 또 세 번째 지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이 가격대에서도 담고 있죠.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이 장기 보유자들 대부분 이제 기관 또는 정말 소액의 큰 고래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큰 고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정말 10만 달러, 짧게는 7만 5천 달러, 그리고 길게는 뭐 10만 달러 내년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개수가 늘리기에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 늘리기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시장 지금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조금 지루하고 이런 단기 보유자들은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매크로 데이터 지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물량을 털고 나가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시간과 돈 중에서 지금 현재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보통 개미와 기관이라고 볼 때 기관들이 개미를 이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들은 정말 긴 시간을 인내를 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 시장을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개미들은 못 버티고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죠. 기관이 돈 다 벌어간다. 우리 뭐 다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개미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각종 고용 지표들 이런 거에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은 알고 있죠. 이 시장 잠깐 내려갔지만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거. 과거 지금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 코스피 시장 그리고 나스닥 시장 또한 과거에 뭐 이런 침체기가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1년, 2년, 3년을 놓고 봤을 때 다 보면은 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장기 홀더들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현재는 지금 90일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90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떨어지기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기관은 변동성이 정말 큰 자산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강세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조금 구축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 단기적인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표로 참고할 때 잘 모르겠으면은 대형 기관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그것만 따라해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 조금 인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정말 뭐 비트코인 가격은 안 좋지만 우리 신한금융그룹 디지털 펀드 SI 펀드의 블록체인 기술에 50억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저번 주에 제가 신한카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를 꾸미는 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신한금융그룹 또한 이제 투자를 이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1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대체 불가 토큰 앞서 말씀드렸던 NFT 기술에 이제 블록 오디세이에 이제 5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18일 날 밝혔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제 이 시장을 보고 이제 투자를 들어온다는 건데 지난 이제 4월에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벤처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에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 조합을 만들어 놨고요. 3천억 원 규모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블록 오디세이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신한 플레이 앱 다들 아시죠? 신한 카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신한 플레이 앱 여기를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여기에 이제 NFT 발급 관리 서비스인 이제 마이 NFT를 이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접목한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한 펀드가 이제 투자한 여기에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암호화폐를 기술에 넣어서 이제 거래를 하도록 뭐 이런 협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또 NFT 시장, 신한카드가 이제 만든 신한은행이 만드는 이제 NFT 시장 활성화에도 조금 여기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픈시처럼 NFT 마켓에 지금 굉장히 핫한 시장이고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우리 미래에셋그룹이죠. 미래에셋그룹은 이제 코인은행을 지금 만든다는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에 이제 뛰어든다고 합니다. 정말 증권사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은행처럼 정말 이제 보수적인 기관인데 여기도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를 보고 비트코인, 대체 불가 가능 토큰, NFT, 가상자산 이제 커스터드 이제 수탁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쪽에 투자 상품 개발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ETF 상품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다 개발하고 이렇게 블록체인 앞으로 ETF 관련 산업에 있어서 첫 번째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미래에셋그룹이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NFT를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는 이제 코인 은행을 이제 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코인 지갑에다가 보관을 많이 했죠. 근데 코인 지갑에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나 이제 처음에 발급되는 그 문자 암호를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렸을 경우 굉장히 우리가 찾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많이 처하는데 만약에 미래에셋 그룹이 이제 이거를 담당을 해서 지갑을 만들어줘서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증권사에 가가지고 저 코인 지갑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 코인 안전하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점점 더 안전해지고 또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금 조성을 해준다는 거죠. 코인 은행, 코인을 우리가 보관을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킹 서비스 또한 뭐 진행을 하고 관련해서 이 코인 은행에 맡겼을 때 뭐 이자 주고 당연히 뭐 코인 관리 자연스럽게 해주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말 리스크다라고 미래에셋그룹 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지금 조금 주가 흐름 좋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거에 과연 이제 투자를 왜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이런 시장 지금 앞으로 더 미래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이제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 나갈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강세장의 저점 구간을 이제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떠난 시장, 장기 호들러분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전통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강세장의 저점 구간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